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to 부정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동명사 그리고 분사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동명사는 품사로 얘기했을 때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동사를 명사로 바꾼 게 동명사이므로 동명사의 품사는 명사입니다. 그러면 분사는 어떻습니까? 분사의 품사는 바로 형용사입니다. 왜냐하면 동사의 원형에 ing를 붙이거나 ed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든 것이 바로 분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to 부정사는 품사가 무엇일까요? 일단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to 부정사의 형태부터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to 부정사의 형태는 to를 써주고 바로 뒤에 동사의 원형을 써준 형태. 이 R은 동사의 원형이라는 기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우리가 가다라는 동사를 to 부정사로 표현한다면 to go, 그렇죠? 이런 게 to 부정사가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겠죠. to 동사 원형이 to 부정사입니다. 그러면 이런 to 부정사는 품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명사, 때로는 형용사, 때로는 부사입니다. 이처럼 품사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해서 부정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투부정사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것입니다. 투부정사가 명사로서 역할을 할 때는 마치 동명사와 같고요. 투부정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할 때는 마치 분사와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투부정사는 동명사도 됐다가 분사도 됐다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활용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영어를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알다시피 명사적으로 쓰였다 하는 것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한다는 얘기이고요. to 부정사가 의미상으로는 뭐하는 것, 뭐뭐 하기의 의미를 갖습니다. to go가 가는 것 혹은 가기의 의미를 가지며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위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문을 통해서 to 부정사의 쓰인 예입니다. to study, to가 쓰였고요. 동사 원형이 쓰였으니까 to 부정사 맞죠? to study math 하면 수학을 공부하는 것, 은는 이가가 붙는 주어 자리에 쓰인 거 맞습니다. 그렇죠? 명사적으로 쓰인 to 부정사의 용법입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interesting, 재미있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목적어로 쓰인 것의 예를 보겠습니다. She wants to drink some coffee. 그녀는 원하는데 뭘 원합니까? 마시는 것을 원합니다. 뭐를요? 약간의 커피를 좀 마시는 것을 원합니다. 이 to drink가 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고요. 을이 붙었습니다. 다시 말해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에 목적어 역할로 활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호 역할을 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보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충해준다는 말입니다. 보충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my hobby is 까지만 쓰이면 내 취미는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충해주는 역할로 to 부정사가 쓰였다 이 얘기합니다. to play the piano, to play가 to 부정사이고요. 의미는 피아노를 치는 것, 피아노를 치는 것이라는 to 부정사가 보호 자리에 쓰여서 my hobby라는 주어를 보충해주죠. 보호 중에서도 주어를 보충해주기 때문에 주격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경우는 목적격 보호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to 부정사의 그 명사적인 용법은 동명사의 용법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to 부정사의
볼 것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입니다. 마치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은 마치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처럼 분사의 용법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수식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은 앞에 나오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며 해석을 할 때는 뭐뭐 할로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 I want something, 나는 뭔가를 원하는데 to eat, 먹을 것을 원한다. to eat은 투부정사이며 뭐뭐 할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I have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to say to you. 너에게 말할 아무것도 없다. 즉 당신에게 할 말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죠. 참고로 여기에 to you는 투부정사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투부정사라는 것은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you는 동사 원형이 아니므로 to you는 투부정사가 아닙니다. 혼동하지 않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은 명사 뒤에 위치해서 뭐뭐 할로 해석이 되는 경우이며 이런 경우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것처럼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면서 뭐뭐 할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고 비동사 다음에 위치해서 보어 역할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고 비동사 뒤에서 위치해서 사용되는 경우 이런 모양을 취하면서 사용되는 경우는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서술적 용법은 단순히 한정적 용법과 달리 뭐뭐 할의 의미를 갖는 한정적 용법과 달리 의미가 5가지 정도가 됩니다. 예정의 의미가 있고 의도, 의무, 가능, 운명 이 5가지 의미를 더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과제를 주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서술적 용법 5가지의 의미의 예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입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은 동명사와 같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은 분사와 같습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은 투부정사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은 부사처럼 사용이 되어서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동사를 수식하거나 부사를 수식하는 수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투부정사는 목적이나 원인 등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즉 뭐뭐 하기 위하여의 의미를 가지거나 뭐뭐 하다니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목적의 의미를 갖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I study hard. 난 열심히 공부하는데 to get into medical school. 의과대학에 들어가기 위하여 to get은 투부정사이고 부사적으로 쓰였으며 뭐뭐 하기 위하여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원인을 나타내는 쓰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m happy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기쁘다. 뭐뭐 해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투부정사입니다. to meet은 투부정사이고 부사적으로 쓰였으며 뭐뭐 하다니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과제를 주겠습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의 의미는 뭐뭐 하기 위하여 그리고 뭐뭐 하다니 이외에도 5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예컨대 뭐뭐 한 것을 보니 판단의 근거도 되고 뭐뭐 하다면 조건도 되고 뭐뭐 하기에 정도의 의미도 있고 또 의 의미도 여러분이 찾아서 예문을 조사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투부정사의 용법에 대해서